4년 전. 대체 얼마나 안 좋아진 거예요? 아휴, 말해 뭐 하겠니. 투자자 찾지 못하고 어음 막지 못하면 파산이지.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요즘 다 힘들잖니. 그러다 보니 기존 협력업체들도 하나둘 폐업하고 이러니까. 당장 얼마나 급한 건데요? 왜? 니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님, 예상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만 있다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급한 불 처리하고 새롭게 시작해볼 순 있지 않겠니? 니들도 알다시피 남편하고 같이 평생 일군 사업이다. 투자자만 있으면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진 않을 것도 같은데 지금 현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하시지. 엄마도 참. 말했다시피 여태 이끌어온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그간 공생관계였던 업체도 많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지. 근데 다들 힘드니 원.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상황도 다 염두에 두셨어야죠. 항상 변수라는 게 있는 법인데. 내 말이다. 내가 자만도 했고 여러모로 간과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끝까지 해봐야지. 혹시 아니 귀인이라도 나타나게 될지. 그게 말이 쉽지. 지금 상황에서 도움 줄 수 있을 때가 있겠어요. 다 어렵다면서요. 한 번만 더 해보면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애미야. 사돈네 말이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아는데, 혹시 지금 재정이, 글쎄요. 아빠 사업까진 제가 알지 못해서. 그래, 그렇겠지?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래 줄 수 있겠어? 아, 이거 정말 아니라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이거저거 따질 때가 아니라서 말이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업안 주시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 정말 고맙다.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할 테니 어려운 부탁 좀 하자. 예, 뭐 그럴게요. 맞다, 장인어른이 있었구나. 아직 몰라. 아빠 상황 어떤지 나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도 엄마만큼은 아니잖아. 몰라 나도. 암튼 말씀드려 볼게. 일주일 후. 어서 와. 아빠 방에 계셔. 나오시려고 할게. 여보, 애들 왔어. 그래, 왔니? 안녕하십니까? 자네도 왔구만. 같이 왔어. 건강은 어떠셔? 괜찮아? 그냥, 그럭저럭 괜찮지. 이제 아빠도 건강 신경 써야 돼. 그냥 넘기지 말고 검진도 꼬박 받고 해.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잔소리 하려고 온 건 아닐 테고, 뭐, 문제라도 있어? 아니, 뭐, 문제라기보다는 아빠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뭔데? 얘기해봐. 좀 어려운 부탁인데. 어려울 게 뭐 있어? 말해봐. 이게, 혹시 아빠 지금 여유 좀 있어? 여유라면 자금 말하는 건가? 도움 좀 줄 수 있을까 해서. 아니, 다짜고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얼마나, 도대체 왜 필요한지를.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아빠도 난감하지. 그게 우리 일은 아니고 내가 말씀드릴게.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운영하는 사업이 많이 힘들게 됐습니다. 당장 급한 자금도 필요하고 차후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투자도 좀 필요한데 다들 어렵다 보니 나서는 쪽도 없고 부탁드릴 만한 곳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장인어른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건가? 예,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평생 일궈온 곳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위임해 주시면서 나름 운영도 잘 하셨는데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어렵게 됐어요. 어머니가 애정이 많다 보니 쉽게 놓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다시 재기하시려고 하는 거라 이런 어려운 말을 드리게 됐네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네. 그럼 투자자를 찾게 되면 다시 재기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 어머님이 자신 있다고도 하셨고 이거 한번 봐줘. 이게 계획 아니야? 그래, 한번 보자. 여태 해오신 일이라 조금만 이끌어주면 괜찮을 거야.
일단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훑어보고 얘기해 주마. 알았어. 엄청 절실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빠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무슨 말인지 잘 알았으니까 너희 니들 할 일 잘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럴게. 오래 걸릴까? 급한 모양이던데. 알았어. 나도 빠르게 검토해 보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뭐 아직 최종 결정한 거 아니니까 그 인사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자네는 우리 모람이나 더 신경 쓰고 잘 챙겨주게. 무언가에 나 역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는 모양새인 듯 하지만 부모로서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해주게.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될 일인걸요. 그래, 알았네. 일주일 후.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서 와라. 예. 우리 엄마 온도 차이 너무 심하네. 뭐가? 우리 집 기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하지. 아유, 그래요. 못 말리겠네. 그럼 이제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급한 불을 껐잖니 한숨 돌리고 다시 제대로 해야지. 그래도 저희 아빠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요. 도움뿐이겠어? 거의 심폐소생술을 해준 거나 다름없지. 난 말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물론 급한 물건으로 도움받은 건 맞지만 사업이란 건 다 내 수완인데 안 그래? 그래도 장인어른이 자금도 지원해주고 투자까지 거의 다 살려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빠도 사실 좀 무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뭘 또 무리까지 해가면서. 네? 아니야. 뭐 어찌됐든 도움받은 건 맞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네, 그럴게요. 이제 한시름 놓으셨으니까 어머님도 차근차근 하세요. 나의 하늘 하던 대로 하면 그만이지. 여태 잘해온 거 보면 모르겠니? 네, 뭐 그렇긴 하죠. 그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만하지 말고 너무 무리도 하지 마세요. 엄마 이번에 잘못되면 진짜 답 없어요. 장인어른 별 면목도 없고요. 알지, 알아.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나중에 모른 척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내가 그러겠니? 애미 덕에 다시 제기도 할 수 있게 됐는데? 고맙다, 애미야. 예, 근데 뭐, 저도 부탁드린 입장인데요, 뭐. 그거야 알지. 아무튼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좀 내자. 괜찮지? 줘요. 찬성이죠. 네, 그래요. 4개월 후. 어머니, 무슨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넌 왜 이제야 오는 거니? 오늘 반차라 그러지 않았어? 그건 맞는데요. 저 밥도 못 먹고 바로 온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 일단 작업복으로 좀 갈아입어라. 네? 작업복이라뇨? 보면 모르겠니? 일순위 딸리잖아. 왜 지난번에 한번 해봤지? 그 작업이랑 동일한 거니까 좀 도와라. 물량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넌 그냥 시키는 거나 바로 하면 되는 거지. 뭔 서론이 이렇게 기니?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뭘 새삼 놀란 토끼 눈을 뜨고 그래.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도 다 봐놓고. 저 그럼 먼저 밥이라도 먹고 와서 하면 안 될까요? 바쁘다니까. 오늘까지 다 맞춰야 된다고.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아니 그래도 제가 하던 일도 아닌데. 나 참 얘가 바쁘다는데 대체 왜 이러나 몰라. 일단 작업복부터 입어라. 저 다 잊어버렸어요. 괜히 손댔다가 불량이라도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눈치껏 해야지. 내가 시범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봐라. 그럼 차라리 어머님이 하시는 게 능률적으로 나은 거 아닐까요? 제가 어머님이 하시려는 거 대신할게요. 너네가 뭘 할라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고급 인력인 줄 아니?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 급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어머님이 속도도 더 빠르고 잘하실 테니까요. 물론 너보다야 낫겠지만 내 일은 네가 대신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이런 시답잖은 얘기하는 시간에 벌써 하나라도 더 있겠네. 그냥 좀 해라. 너한테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답답해 죽겠네. 왜 이리 눈치가 없나 몰라? 아니,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 2주 후.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또 좋지 않은 거군요. 예, 아직 젊으시니까 다시 몸 만들고 관리하면서 시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두 분이 같이 재검사를 받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에? 저도요? 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간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전 모르겠네요.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선생님 말대로 다시 제대로 해보자는 거지. 시간도 앞당기고. 그게 돌려 말한 거지.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나도 같이 재검사하자는 거잖아. 어, 그렇게 단정 지을 건 아닙니다. 두 분 모두 힘드시기도 하니까 다시 정확한 체크를 해서 방법을 찾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수치가 나쁘지 않은데 잘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저한테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나 다름없죠. 아무튼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 먼저 나가 있을게. 마무리하고 나와. 여보!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저희도 다시 재확인도 해보겠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날.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됐단 말이야? 네, 아무래도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뭘 그만해? 집안 대가 끊기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군 좋아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재검사도 받아보고 정확하게 체크해서 방법을 찾자는 건데 이의가 많이 부담이 되는지. 예, 너 무슨 말이 그러니? 그럼 애비 문제일 수도 있단 소리야. 애초에 네가 몸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랬잖니? 근데 이제 무슨 말이야? 네,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수치가 나쁘지 않은데 잘 안 됐다고 하니 좀 웃긴다. 그래서 나 문제가 없다 그거야?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니. 아유 이제 나도 사업도 잘 되고 잘 나가는데 그래서 손주 녀석 물심양면 지원도 가능한데 애를 못 낳는 며느리래니. 어머니 그렇게 단정 지을 게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냐. 분명 네 문제일 텐데. 아니 시애미가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잘 사는데 불편할 것도 하나 없는데 애를 못 낳네. 더 늦기 전에 며느리를 새로 얻어야 되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금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데. 내가 뭐가 지나쳐? 할 말은 해야겠다. 그렇지 않니? 이제 시험이 도움받으면서 잘 키우기만 하면 되는데 애를 못 낳잖아. 그러니 내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니겠니? 집안에 태가 끊기는데. 우리 그래도 제 앞에서 새며느리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은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제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내 문제란 소리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도 그래. 설사 내 문제든 아니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머님이 새 며느리 얻는단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듣고만 있어? 이혼이라도 하란 소리잖아. 엄마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 그거 이해 못하고 이렇게 따질 일이야. 난 당신이 더 이상해 보이는데? 그래,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제일 속상하고 힘든데 정말 너무하네. 힘들 것도 많다. 시댁에서 서포트해줄 능력이 다 되는데 무슨 걱정이니? 근데 이것도 뭐 애를 낳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어머니 지금 이렇게 제기한 것도 다 도움받으신 건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머 무슨 소리니? 다시 이렇게 재건할 수 있었던 건 다 내 사업 수완이 뒷받침됐으니까 잘 된 건데 너 좀 이상하다?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세요? 그럼 다 내가 일군 타전인데. 그래서 이제는 저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단 말씀인가요? 생각을 좀 해봐라. 나도 이제 여유가 있는데 손주 재롱도 보고 싶지 않겠니? 손주만 있어 봐라. 내가 뭐든 다 해줄 수 있지. 근데 이건 뭐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으니 내 입장에선 욕심 나지 않겠어. 그러니 대를 이을 수 있는 며느리 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혼을 해라 그런 거예요.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겠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당신도 동의하는 내용이지? 몰라. 뭐가 어찌됐든 걔네 시간 낭비는 안 하고 싶어. 기가 막히네 정말. 저도 마음을 좀 바꿔야겠네요. 곁에 이런 이성들인 줄도 모르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내 소중한 시간에 심지어 아빠까지 끌어들였다니 제가 바보였네요.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말 나온 김에 진짜 정리하자. 뭐? 진심이요? 당신도 어머니 말에 동의하는 거잖아. 준비되면 연락할게. 당신도 준비해둬. 어머머, 얘 좀 봐. 나 그렇게 말하면 누가 무서울 줄 아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요. 여보! 뭐요? 엄마 진심이요? 그냥 놔둬라. 지금 서운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괜히 저러는 거겠지. 여차하면 진짜 이혼하든가 해야지. 애를 못 낳는데 어쩔 거야? 아이만 낳아봐라. 능력 좋은 할머니가 전부 지원해주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말이 쉽죠. 근데 저 사람 진심 같던데. 아, 다음날. 그래서 그냥 나왔단 소리야. 너무 화도 나고 서운하고 귀 막혀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애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한다니. 아,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꽤 실망스럽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어머니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할 수준이 아니었어. 사실 병원에선 내 문제라기보단 남편한테도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래도 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의사 말대로 해볼 수 있는 걸 해보자 싶었던 건데, 그냥 딱 내 문제로 단정짓고 애 못 낳는 며느리 필요 없다. 새 며느리 없고 이제 살만하다면서 손주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히고 들을 생각이 안 들었어. 도움받은 건 다 잊은 건지 본인이 다 잘나서 제기했다고만 생각하더라고. 그건 아니지. 물론 지원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사도는 작은 부족 때문에 어려웠던 거잖니. 그러니까 그 생각은 아예 안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완전 새로운 인성을 본 것 같아서 난 그게 더 충격이야. 이렇게 이기적이고 본인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아나무인인 줄 몰랐던 거지. 아무리 돈이 많고 물심양면 도움 줄 수 있는 할머니면 뭐해. 마인드나 인성 자체가 틀렸잖아. 아니 어떻게 내 앞에서 애 못 낳는 며느리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냐고.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힘들었을 텐데 너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 맞아 너 그간 힘들었잖아. 아 정말 너무 화가 나. 남편이란 장자는 무조건 자기 때문 아닐 거라고 그거만 꽂혀서 내 아니면 신경도 안 쓰고 어머님이 이혼이니 새 며느리니 얘기하는데 꿀먹은 벙어리 마냥 신경도 안 쓰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뭘 믿고 내 인생을 맡기겠어. 아휴 우리 딸 많이 속상했겠네. 아허 참 사람이 조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아야 되는 법인데 아빠가 도움도 주고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줬는데 이런 말 하게 돼서 죄송해요. 네가 괜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린 거잖니. 이럴 줄은 전혀 몰랐던 거고. 그렇긴 해도 좋지 않은 일이니까. 너 잘못 없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집하고 인연이 여기까지다 보니 작은 천사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 그래도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제일 많이 속상할 텐데 엄마는 네 선택 존중할 거야.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겠어. 어쩜 내 감정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그렇게 막 나갈 수 있는지 이해도 안 가. 네 말대로 그냥 이혼으로만 넘기기엔 좀 괘씸하구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 아무튼 너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는 거야. 나 웬만하면 쉽게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단 거 잘 알잖아. 근데 이런 대접 받으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 한마디로 오만정이 다 떨어졌네. 마음이 돌아서질 않아. 은근히 마음고생도 있긴 했나 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디 생각대로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 아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내 상처를 보듬어주진 못할 망정 그냥 확실해지더라고. 나한테도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내가 평생 같이 의지하며 세월을 공유할 집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 그래. 나도 네 선택 존중해주마. 그리고 조만간 조치를 취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괜히 아빠까지 신경 쓰게 만들었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어느 부모된 자식이 그런 대접 받는다 하면 참을 부모 없을 거야. 무슨 큰 실수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되려 위로받아야 되고
용기와 응원을 해줘야 될 일을 그런 취급을 하다니. 아무튼 엄마랑 며칠 같이 있으면서 마음 정리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하자. 나 그래도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도 되지. 그걸 말이라고 해. 죄송해요. 그런 말 말어. 너 잘못 없어. 엄마 말이 맞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친 몸부터 챙겨. 응, 그렇게 할게. 한 달 후. 어? 며느님 아니세요? 오늘은 또 어쩐 일로? 오늘 저희 바쁜 거 없는데. 왜? 누구 왔어? 아, 예. 며느님 오셨는데요. 뭐, 누가 와? 아이고, 네가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냐? 왜? 용서라도 빌라고 왔어? 어, 저는 그럼 이만 나가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내보낼 거니까. 내가 할 얘기도 있고. 저한테요? 무슨, 글쎄 잠깐 있어봐. 정 껄끄러움 차라도 좀 준비해 주든지. 예, 그럴게요. 저는 뭘로 드릴까요? 전 괜찮아요. 오래 있을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왜 온 거니? 시애미 앞에서 지 할 말만 하고 가버리더니 짐까지 싸서 나갔다고 하던데. 저도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곧 정리도 해야 될 텐데 둘러봐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온 거거든요. 둘러보다니? 여길 네가 왜? 그거야 차차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뻔뻔하구나. 제가요? 뭐가 뻔뻔한데요? 전 그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정말 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야. 적어도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참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너 계속 이렇게 집에도 안 들어가고 네 남편 전화도 피하고 그럴 거야. 제가 이제와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말해야 되나요? 며느리 자격도 없을 텐데. 뭐, 뭐야? 뭘 놀라는 것처럼 그러세요. 새 며느리 얻으실 건데 제가 뭐라고요. 이제 저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 참, 그래. 안 그래도 일 잘하고 다소곳 한 며느리감은 봐두기도 했다. 최 비서, 우리 이따 진지하게 얘기 좀 하지? 네, 저요? 뭐 하실 말씀이라도. 최 비서한테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최 비서 아직 싱글 맞지? 갑자기 그건 왜? 글쎄 해대는 거 아닐 테니까 긴장하지 말고. 네. 여기 차. 그래 고마워. 역시 센스도 있고 여러모로 마음에 든단 말이야. 저요? 그럼 여기 최 비서 말고 또 누가 있어? 네, 감사합니다. 찜했다고 한 분이 최 비서님이었구나. 그래 뭐 너보다 훨씬 낫지 않겠니? 아유 아주 훌륭하시죠. 근데 최 비서님도 다 동의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땐 어머님 혼자 급하게 끼워 맞추시는 것 같은데?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그리고 우리 집 조건이면 금상첨화지. 부잣집 며느리 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과연 그럴까요? 어머님 뜻대로 다 될 것 같으세요? 너 지금 악담하러 온 거니?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주 막 나가는구나. 제가 빌어요? 왜요? 뭘 잘못했는데요? 그거야, 갑자기 집을 나가고. 왜 그렇게 된 건지는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려요? 새 며느리로 점 찍었단 분도 계시는데. 뭐 내가 못할 말 했어?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잖니.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그런 취급을 하면서 새 며느리를 얻어야겠다, 이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한 건 어른으로서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뭐야, 수준? 그럼 아닌가요? 한번 물어볼까요? 저기요, 죄송하지만 뭐 좀 여쭤볼게요. 저한테요? 뭘... 난임으로 고생하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가 정확한 문제성을 파악하기도 전에 애를 못 낳으니 새 며느리 얻어야겠다. 여차하면 이혼이라도 해야지. 이런 말을 했다. 대놓고 그런 취급 받았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상처일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속상할 사람한테 그런 말은 좀... 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네요. 그럼 그런 시어머니 괜찮으세요? 본인 말씀으론 부자니까 다 괜찮고 좋아할 거라 하시는데 그러세요? 저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실례하다면 죄송해요. 어머니 어떡해요? 안 좋다고 하시는데요? 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최 비서 난감해하는 거 안 보여? 왜요? 저분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중요한 사실을 얘기한 것뿐인데요. 대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아니야, 최 비서. 내가 이따 다 설명할 테니까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예, 알겠습니다. 나가볼게요. 미안. 아까는 있어도 된다고 나가는 사람 붙잡더니 이제 또 나가라고 하시네요. 왜요?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건 또 싫으신가 보죠? 너 대체 왜 이러는 거니? 뭘 믿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 글쎄요. 제가 뭘 믿기에 이럴까요?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진짜로 용서 안 한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하면 내가 한 번은 너 그렇게 생각은 해보마.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 잘못을 하지도 않았고 어머님 뜻대로 이혼도 할 거니까요. 새 며느리 잘 얻을 수 있을지, 그래서 손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이 회사부터 잘 지키셔야 될 거예요. 저 오늘 이 말하려고 온 거예요. 회사야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뭘 지키려는 거니? 그리고 진짜 이혼이라도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런 말을 장난으로 하는 줄 아셨어요? 그리고 이 회사 정말 잘 지킬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읽어놓은 터전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할 말은 없고요.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땅을 치고 후회한다 하더라도 전부 어머님 결정이고 몫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뭐야? 너 말이 좀 이상하구나. 그럼 그런가 보죠. 이제 그런 말 100번을 하셔도 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한테 곧 법원에서 보자고 좀 전달해 주실래요? 마지막인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그럼 전 마지막 경고도 했고 이만 가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야, 너 거기 안 서! 어딜 감히. 아유, 당최 뭘 기대하고 뭔 경고라는 거야. 최비서 앞에서 괜한 모습만 들켜버렸네. 다음날. 사장님, 이것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뭔데? 뭐가 왔어? 글쎄요, 한번 보세요. 줘봐. 이게 뭐, 또? 나 잠깐 통화 좀 할게. 최 비서가 일 좀 마무리 좀 해줘. 네, 그럴게요. 아니, 왜 또 전화를 안 받아? 미치겠네. 애비야. 너 혹시 애미랑 통화 좀 했어? 저도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제 전화 안 받아요. 혹시 애미 친정 쪽으로도 해봤니? 그게 어떻게 전화를 해요? 지금 이혼 소장 날라왔다고요. 너도 뭘 받았단 말이야? 네. 엄마한테도 뭐 왔어요? 어쩌니. 이거 완전 작정을 한 모양인데. 뭘 받았는데요? 아니, 글쎄. 자금을 회수하겠다는구나. 예? 그럼 어떡해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라인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게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 받았는데 저희 아이 안 생기는 거 저한테도 문제 있었어요. 너 그걸 왜 인제야 말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니까 그랬죠. 지금 연락도 안 되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이걸 어쩌니. 자금에서는 정말 심각한데. 조금도 여유가 없어요? 회수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뭐가 어떻게 돼? 전부 올스탑 되는 거지. 처음보다 더 심각한 재정난일 텐데. 아니 엄마, 지금 다그 제기한 거 돈 때문 아니라면서요. 그럼 장인어른 자금 회수하더라도 타격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문제라고요. 이혼하면 재살분할도 다 해야 될 텐데 당장 다 어쩌냐고요. 물론 자금 때문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한 일에 들어간 자금은 문제가 있지. 그래서 나오고 어쩌라고요. 저도 지금 답답해요. 연락해봐야 되니까 이만 끊어요. 예. 아휴, 이걸 대체 어쩌나. 이게 다 무슨 일이래. 사장님, 며느님 오셨는데. 뭐? 그래?
어디? 저 기다리셨나 봐요? 야, 너 정말. 제가 뭐요? 최 비서, 나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 좀 해야 되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전달하지 말고 일단 메모만 해둬. 예, 차는 준비할까요? 아니, 필요하면 얘기할게. 네. 이제 차도 한 잔 안 주시려나 봐요. 아, 그래? 너 차 마시고 싶어? 뭘로 해줄까? 말해봐라. 많이 이상하시네.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실 분이 아닌데. 내가 또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됐고요. 제가 왜 왔는진 아시겠죠? 알지. 이것 때문 아니니? 잘 아시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시겠고요. 저기, 애미야. 갑자기 자금 매수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뭐가 아니에요. 이제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당연히 회수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사업 다시 잘 된 것도 저희 아빠 도움 아니라면서요. 다 어머니 사업 수완으로 잘 된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 해도 이제 시작한 것도 있는데 이러면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겠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닌 다 어머님이 읽어낸 거라고 하셔놓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이혼 소장도 보냈고 그럼 연관돼 있는 모든 걸 정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 아빠도 어렵게 도와줬던 건데 이렇게 됐으니 당연히 회수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기한 안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기한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제와 뭐가 말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업 잘 된다면서요. 돈도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새 며느리 얻고 뭐든 다 지원해 주신다면서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정리할 건 깨끗하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사업한다는 분이 이런 계산은 못하세요. 아휴, 그래도 이렇게 자금을 확 다 빼버리면 전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 괜히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내용 전달해 주세요. 재산 분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아, 어머니 돈 많으시니까 좀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금 회수는 안 된다. 못 해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해준다뇨? 그럼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자는 말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어머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뭘 잘못하셨는데요? 돈도 많고 잘 나가신다면서요. 다 어머니 능력으로 이뤄낸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되죠. 아니야.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괜한 허세를 부린 거다. 아이,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어디 있겠니? 사실 사돈이 다 지원해 준 걸로 제기한 건데. 말씀이 틀리잖아요. 도움받은 게 다는 아니라면서요. 왜 말을 바꾸세요? 잘못했다. 내가 무너져가던 사업이 잘 되고 나니 욕심도 났고 내가 잘났다고 자부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어떻게 사돈이 도와줬던 걸 있겠니? 아니요. 어머니 아주 정상적이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도움받은 걸 잊은 것도 기막혔지만 저한테 한 행동 때문에 제 모든 결정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미안하다. 그런 이빨린 소리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정리나 해주세요. 저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애미야,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면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면 운영을 할 수가 없잖니. 그거야 자신만만했던 어머님이 알아서 할 일이죠. 잘 나가니까 모든 지원도 아낄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애 잘 낳아줄 새 며느리까지 보겠다 하셨으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자금 회수에 회사가 무너진다뇨?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내가 실언을 한 거다. 사실 사돈어른 도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제기를 했겠니. 그리고 새 며느리 그것도 진심으로 한 말 아니었어. 내가 널 어떻게 내치겠니. 이제와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그 진심은 왜 하필 자금 회수를 한다고 하니까 튀어나오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애미야, 내가 나 잘못했다. 너무 욕심을 부렸고 그러다 보니 너한테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구나. 이렇게 무릎 꿇고 비마. 그러니 자금 회수만은 제발.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 생각뿐이군요. 그 회사 자금만 해결하면 다 끝이다 생각하시고 있네요. 그거는 나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네, 그러시겠죠. 그러니 그 중요한 회사 어디 한번 잘 지켜보세요. 기한 내 회수도 확실히 지키시고요. 원하는 새 며느리도 잘 얻고 귀한 손주 얻어서 승승장구하길 바라보죠. 전 할 말 다 끝냈으니 이만 가볼게요. 혜미야. 아유, 이거 어쩐다. 자금 미수라니. 일주일 후. 뭐예요? 왜 또 오셨어요?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도와다오. 그 얘기는 다 끝났잖아요. 뭐, 기한이라도 좀 늘려달라고 온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빌려고 왔지. 글쎄 됐다니까요. 이미 그 단계 지났다고 말했잖아요. 모든 일엔 적절한 타이밍이란 것도 있어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사업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걸 깨치 못하면 어쩌자는 거죠?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보려고 대해봤지만 능력 밖이야. 당장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어. 자금에서 안 되는 건 나더러 사업을 접으란 소리잖니.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난 너무나 당당하게 어머니 능력 때문에 다시 재기했다 하시니까 그건 자금은 아무런 타격감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가 실언을 했던 거야. 어떻게들 알았는지 갑자기 여기저기 자금을 쏴겠다는 곳들도 더 늘어났어. 이대로 가다가 정말 다 끝이야. 뭐 그 바닥도 소문이란 게 무섭나 보네요. 곧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다른 곳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제 아니겠니? 애미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전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제 대리인이 이미 법원으로 들어갈 서류 작성도 다 끝냈어요. 그럼 어머님이나 그 아들하고 완전 남인데 제가 도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어머님이라 부르는 것도 좀 아니겠네. 잘못했다. 내가 너무 무지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쓸데없는 허세와 욕심이 일을 다 그르쳤구나. 그걸 이제야 하신 건가요?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래, 내가 미안하구나. 그러니 한 번만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너도 잘 알잖니. 먼저가 남편이 평생 일군 터전인데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내가 면목이 없는데. 그렇게 귀한 회사였으면 더 잘 지켜냈어야죠. 그리고 그런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인성도 같이 키웠어야 됐어요. 필요할 때만 납작 엎드리고 도움받은 건 완전 모르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굴 때는 언제고 이제와 또 이러시는 이유가 의심스럽네요.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잠깐 어떻게 된 거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그게 어머니 본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 없는 시간 낭비 그만하세요. 이럴 시간에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죠. 안 그럼 그 귀한 회사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는데. 안 그래요? 아유, 애미야 미안하다. 잘못했어. 백날 여기서 일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뭐 서류 정리도 다 끝날 마당에 뭐하러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구기세요? 원래대로 하세요. 지금 이런 모습 너무 어색하니까. 미안하다. 한 번만 살려다오. 거참. 저 누구 살려내고 말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괜히 힘빼지 마시고 그 잘난 아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나 의논하세요. 새 며느리랑 다 같이 하시면 더 좋겠네요. 아니야, 잘못했다.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나. 더는 같은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찾아오면 그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맞이하게 만들어줄 테니 그런 줄 아시고요. 알겠어요? 가요. 나가시라고요. 애미야. 이제 어떻게 해? 다 끝났네. 망했어. 시부가 떠나고 시모 혼자 운영하던 사업은 자금 재정난을 겪으며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애정이 남달라 힘들어하던 시모의 마음을 알았기에 어려운 줄 알면서도 친정아빠에게 도움도 받았습니다. 자금 재정이 풀리자 사업은 다시 정상 재기를 할 수 있었고 금세 예전만큼의 여유를 찾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변해갔습니다. 그 본심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안 그래도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서글픔을 위로하긴커녕 모든 화살이 제게 꽂혀 애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고 새 며느리를 봐야겠으니 이혼이라도 해야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당연하다며 손주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다 해줄 수 있다는 허세도 부리더라고요.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며 전부 본인의 능력치로 사업을 재개한 것처럼 과시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시무를 모르쇠 하는 남편도 한몫했죠. 너무 큰 상처였고 몸 안정이 다 떨어지면서 그간의 서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이런 집에 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건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이혼 결심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기함을 하며 저와 뜻을 맞춰주었습니다. 아빠는 시모 사업에 투자했던 모든 자금을 회수했죠. 그 바람에 시모의 사업은 하루아침 처음보다 더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갖은 애를 썼지만 그간의 사업 수완은 시부의 몫이었기에 당연히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끊기자 그제야 또다시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군요. 정말 가증스러웠지만 인생의 참된 쓴맛을 알게 해준 것 같아 통쾌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도 남편의 무장자증 때문이었고 울며 매달리던 그 처참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은 너무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악연을 끊어내고 나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고 가끔은 기분 좋은 콧바람을 쐬며 여행을 하고 있어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즐기기도 합니다. 그간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 선물 포장 아트를 배우면서 새로운 도전 중에도 있습니다. 정성과 애정을 담아 손수 포장을 하며 만들어내는 소소한 물건들이 행복과 즐거움을 주네요. 이제는 제 자신도 많이 돌보면서 더 많은 행복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매일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